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가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연중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왔네요. 1735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4%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이보다 좀 덜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0.6% 오르면서 509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1,400억 원 넘게 매수를 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아주 꾸준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5,000계약 가까이 이 선물을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꽤 들어왔고요. 2,000억 원 넘는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개인이 좀 많이 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800억 원 가까이를 매도를 했고요. 반면에 기관은 외국인의 편을 들었네요. 외국인과 함께 우리 시장을 주도를 하면서 지수 상승에 일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히어로 바로 금융주와 IT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텔의 실적 발표 이후 국내 IT 업종의 주가가 오늘 좀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고요. LG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까지 고르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우리금융을 비롯한 많은 금융주들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 종목들 중에도 이 금융주들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원 30전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1112원 30전에 마감이 됐는데요. 이 환율 올랐다 떨어졌다 다시 또 올랐다 오늘은 또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스권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환율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이에 대한 부분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오늘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장 후반 들어서 프로그램 매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30선을 다시 회복했는데요. 어제보다 24포인트나 상승한 1735선에서 장을 마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인텔 효과에 힘입어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9포인트 상승한 1720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73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장중 내내 1720선에서 머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과권에서 움직이기는 했지만 역시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강화됐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고요. 선물 쪽에서도 5,000계약 이상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735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3포인트 오른 509로 장을 마쳤습니다. 여전히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미국의 다우지수가 11,000선에 안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와 함께 오늘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어제보다 2포인트 오른 508로 출발한 이후에 장중 내내 510선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수급 측면에서 기관 쪽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를 510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포인트 상승한 509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떤 흐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올랐고요. 그중에서도 IT 대형주 그리고 금융주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2%나 급등한 84만 5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그 밖에 신한지주, KB금융 등 금융주도 매기가 집중됐습니다. 3% 이상 올랐습니다. 그 밖에 현대중공업이 3% 오르면서 오늘 조선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었는데 그중에 한 종목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LG전자, 하이닉스 모두 올랐습니다. LG전자는 3% 급등하면서 오늘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인 종목이기도 하고요. 현대모비스는 1.2% 상승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역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시가총액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서울반도체가 0.4% 다시금 오르면서 43,35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2위 셀트리온과 SK브로드밴드도 0.7% 내지는 1%대로 상승했습니다. 메가스터디는 보합으로 장을 마쳤고요. 태웅은 2%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동서와 다음이 오른 반면에 소디프 신소재가 1% 하락했고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3% 급락했는데요. 정부의 온라인 게임 과몰입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최근 게임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어제 네오이즈 게임즈가 1% 하락한 이후에 오늘도 역시 3%나 하락하면서 최근 이틀 동안 4%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들, 테마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인 인텔이 지난 1분기의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배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대형 IT주의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2% 급등했고요. LG전자가 3% 올랐습니다. 그 밖에 하이닉스 역시 이틀째 강세를 보이면서 0.7% 올랐고요. 삼성전기가 2% 가까이 올랐는데요. 장 초반 3% 가까이 올랐는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금융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내수주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1분기 실적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금융주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금융이 3% 올랐고요. KB금융, 신한지주 모두 3%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밖에 그린손해보험, SK증권, 동부화재 등도 일제히 올랐는데요.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7%나 급등하면서 2,500원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SK그룹의 금융자회사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선주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소식에 국내 조선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3% 올랐고 삼성중공업 5% 급등, 현대미포조선도 2% 오르면서 15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밖에 오늘 KBT가 마그네틱 카드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상한가까지 오르는 등 관련주의 매수세가 급등됐습니다. 이어졌습니다. 이로운 역시 8% 오르면서 3,500원의 장을 마쳤는데요. 스마트카드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면서 장을 마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철도주도 강세였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중국철도 노선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아TI가 11% 급등했고요. 세명전기, S인포텍, 동양강철 모두 1%에서 6%까지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집계가 다 됐습니다. 1735포인트, 연중 최고치입니다. 이 장중 기록으로 봤을 때는 1737포인트긴 한데, 이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늘 종가죠. 이 1735.33포인트가 연중 최고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소폭 올랐습니다. 509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도 집계가 완료됐습니다. 1112원 2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11원 70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욱 자세한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HMC 투자증권의 김중원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입니다. 오늘의 호황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인텔 1분기 실적 호재 소식과 대규모 신조선 발주 소식에 힘입어 전기전자와 조선주들이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상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해서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금일의 호재도 참 많았고 악재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좀 먼저 정리해드리면 호재로는 인텔의 1분기 실적 호재가 국내 IT 업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걸로 해석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만 최대 컨테이너 해운선사인 에버그린이 향후 5년간 총 100척에 달하는 컨테이너 선사를 발주를 위해 동아시아 지역 조선소와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으로 관련 조선사들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른 걸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제 장 거의 막판 부분에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A1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장 이제 끝나면서까지도 이제 지수가 상승 추세를 더 이어간 걸로 해석됩니다. 이에 반해 악재는 김준수 한은 총재의 국회 금리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 금리 인상이 빨라도 문제지만 늦어도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어떤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한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히려 보험과 은행주들은 수혜가 예상되면서 주가가 올랐고 반면 이제 건설주는 하락한 걸로 해석됩니다. 또 하나 악재는 이제 펀드 환매가 계속 지속되었고 4월 들어 설정 잔액이 2조 6,400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금일에도 투신권이 플러스를 기록한 걸로 보이지만 프로그램 매매를 제외할 경우는 투신권의 매도 규모가 컸던 걸로 해석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외 증시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텔이 우리 증시에 상당한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또 다른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내놓느냐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JP모건이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죠. 금융주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해외 변수들도 한번 살펴보죠. 네네. 금일 밤에는 미국 일단 소비자 물가 관련한 지표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액 지수, 그리고 기업 재고 전망치, 그리고 말씀하신 것 같이 JP 모간 컴퍼니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망치가 한 0.1%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당분간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할 걸로 전망되는 만큼 전망치에 부합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소매 판매
또 전망치는 지금 한 전월 대비 한 1.2% 개선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증시에는 좀 다소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JP모건 체이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금융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첫 실적 발표가 되기 때문에 결과치에 따라 향후 그 미국 금융주 실적 전망 자체가 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일단은 해외 변수들도 우리 증시에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봤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 초반에는 또 상승을 점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 증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될지 그에 대한 정리도 좀 부탁드리죠. 네, 금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호재가 인텔 호재, 신조선 발주 소식 등 많아서 그에 힘입은 지수가 이제 상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연중으로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만 아직까지 고점에 대한 부분이 또 분명히 존재하고 펀드 환매 우려도 매우 높은 수준인 만큼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지속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포스코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 증시도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했고, 국내 기업의 1분기 실적은 양호할 걸로 예상되는 만큼 증시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수출주가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은 지속될 걸로 전망되고 있고, 그 환율 하락과 국내 소비 증가에 따른 내수주 실적 개선도 기대되기 때문에 코스피 기업의 실적 개선은 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최근 그 외국인의 매수가 IT와 자동차 등 수출주에 집중돼 있는데요. 그만큼 그동안 소외되었던 내수주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환율이 크게 상승했고 그와 더불어 수출주의 수혜로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면 2010년에는 이제 원화 가치 상승과 소득 개선에 힘입어 내수 시장이 성장할 것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내수주 중엔 2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지속될 걸로 전망되는 화장품, 항공, 육상운수, 백화점, 미디어 업종의 투자가 매력적인 걸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내수주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주도주는 또 주도주 아닙니까? 네네, 오늘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IT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 네네. 금융주에 대한 언급도 앞서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해주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방금 또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HSBC도 이 한국 증시 비중에 대해서 확대하는 게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었거든요. 이런 수출주들에 대한 접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어차피 증시가 간다면 주주들의 강세는 지속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절대 기준으로 주가가 최근에 수출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투자 매수에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한 단면에서는 그동안 소외됐던 내수주 중에서 선별적으로 매수 전략을 펼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출주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 금융주에 대한 답변도 한번 저희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JP모건 실적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실적이 어떻든 간에 관심을 두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우세했거든요. 금융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차피 국내 금융주는 사실 미국 쪽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 위기 자체가 미국이 진원지다 보니까 한국의 금융주들은 그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센티멘탈상 내일 JP 모건의 실적 발표에 따라 금융주의 영향 가능성도 존재하고 또한 최근에는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해소되는 부분 그리고 경기 회복이 지속되는 부분에서 금융주들의 어떤 실적 개선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주가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대성충당금 감소가 아무래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에 따른 실적 개선은 금년 중 내에 지속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김중원 책임연구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상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실업률이 4% 초반대로 떨어지고
취업자가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고용난이 다소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337만 7천 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26만 7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7년 12월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3월 실업률은 4.1%로 2월보다 0.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실업자 수는 100만 5천 명으로 3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 아직은 고용시장의 불안한 모습이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달 취업자 수가 작년 4월보다 30만 명 늘어나고 실업률은 3%대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문의 장기 대출을 유도하고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하는 등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한 조찬 세미나에서 금융위기로 가계부문의 부채 축소를 겪은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어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 가계부문의 대응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대출과 고정금리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총액이 국제 수준에 비해 과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9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0.9%로 OECD 평균인 70%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강남 3곳과 서초 우면 등지에 중대형 민영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6월 하순부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6월 이후 본양될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의 민영주택 용지는 총 21개의 필지로 13,600가구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6월 강남 3곳과 서초 우면지구에 각각 1개 필지를 우선 공급해 중대형 아파트 1,400가구를 연말이나 내년 초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보상이 시작되지 않은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 지역은 보상 추이를 봐가며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택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를 맞아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정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체의 93%가 정년 연장에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정년을 늦춰 직무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기업은 각각 3.7%에 불과했습니다. 또 정년 연장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57%로 나타나 찬성 의견 39%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증가가 30%가량 차지했으며 인사 적체와 인력 운용 경직화, 생산성 저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와 함께 오는 21일 오후 6시 여의도 사옥국제회의장에서 주식 워런트 증권 상장지수펀드 투자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에는 이태영 미래셀맵스 자산운용 상무와 김유진 하나증권 과장이 ETF와 ELW의 기본 구조를 강의하고 윤혜경 한국투자증권 팀장이 ELW 투자 전략을 설명합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이 계열사인 메리츠 화재의 전국 33개 지점에서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고객들은 메리츠 화재 지점에서 개설한 메리츠 종금증권 계좌를 이용해 종금형 CDMA에 가입하거나 주식 및 수익증권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신영증권이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7개 지점에서 릴레이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1, 2부로 나누어 조용준 리서치센터장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장기 전망을, 이상진 신영자산운용 부사장이 베이비붐 세대의 재테크를 주제로 각각 강의합니다. 신한은행이 건설근로자 우대통장과 월복리 건설근로자 우대적금을 각각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건설근로자 공제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315만여 명의 건설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며 우대금리 적용, 인터넷, 홈뱅킹 등 금융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네, JP모건 실적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금융주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소비 관련 지표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해외발 지표에 저희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시선을 좀 더 확장시켜서 증시를 바라보는 그런 해안이 필요한 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